안녕하세요, 닥터 헐크 한의학박사 김경호입니다. 다쳤을 때 인대랑 힘줄이랑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실 인대나 힘줄이나 똑같은 섬유질 조직으로 되거든요. 섬유질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치료 면에서 보면 크게 구분할 필요가 많이는 없어요. 다만 구조학적으로 좀 다르고요, 약간 손상되는 기전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알려드릴 텐데, 먼저 글자로 보면 인대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요 질기다는 뜻이에요. 대는 띠대자라고 해서 질긴 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라는 것은 힘을 내는 줄,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고, 이거 한자로 하면 건이라고 그래. 건, 힘줄, 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도 인대는 리가먼트, 그리고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텐던,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구조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가까운 뼈, 바로 옆에 있는 뼈를 이어주는 걸 인대, 그리고 힘줄은 멀리 있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조직을 힘줄, 그러면 돼요. 근데 힘줄은 바로 힘줄끼리 연결되어 있지 않고, 힘줄이 있고 중간에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힘줄이 있는, 그래서 뼈에 부착됨과 동시에 근육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용어로 이제 우리가 보통 힘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힘줄은 이렇게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인대 조직, 근육 조직이 필요 없이 인대 조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멀리 있는 뼈를 갖다 이어주려면 여기 인대로만 이어주면 힘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밖에 안 되지. 근데 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근육 덩어리, 머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 조직이긴 한데, 인대와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 조직 사이에 근육 덩어리가 첨예하게 있고 또 근막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힘을 줄 수 있고 탄력성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딱 있어서 이 뼈와 뼈를 갖다 조금 더 힘을 줘서 탄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름을 달리한 거예요. 사실은 조직은 구성은 똑같아요. 인대나 힘줄이나 거의 똑같고, 이 사이에 다만 근육 덩어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이 힘줄이다, 바로 붙어있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이 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대랑 힘줄에 공통점도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던 개념이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근과 육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근육하면 머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근과 육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근은 하얀색 조직, 즉 섬유 조직, 질긴 조직을 말하고요.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빨간 조직을 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근 속에 속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막 조직들이 다예요. 우리가 보통 인대도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섬유질 조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아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 단단한 섬유질 조직이거든요. 이 섬유질 조직으로 되는 건데, 이게 인대도 그렇고요, 우리의 힘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근막도 이런 그 힘줄처럼 이렇게 그 단단한 섬유줄처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막도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장간막이라고 하는 장을 싸고 있는 막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막이라고 해서 뇌에 막을 싸고 있는 경막 같은 경우도 이런 막성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체에서 빨간 조직은 근육 덩어리, 머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하얀 것들, 우리 고기 뜯어 먹다 보면 하얀 거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근이라고 보면 되고, 그 근 중에 이제 우리가 인대나 힘줄, 근막, 뭐 장간막,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주면 가장 흔한 것은요, 우리가 발목 있잖아요. 발목은 주변에 근육 덩어리가 없어요. 발목을 싸고 있는 것은 주로 거기에는 인대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만약 정겁인대나 후겁인대, 종비인대 이런 것들이 바깥쪽 싸고 있고, 안쪽으로는 뭐 삼각인대들이 발목을 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요건 다 인대 조직이에요. 주변에 근육이 없어요. 여기 손상받은 것을 인대 손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관절낭인대라는 게 있어요. 관절과 관절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싸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관절낭인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을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면 거기가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관절낭의 인대들 손상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뭐 이런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변의 인대 조직들이 많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줄 손상이라고 하면 가장 흔한 거는 아킬레스 건염 이러죠. 아까 힘줄이 건이라 그랬잖아요. 아킬레스가 이 근육 덩어리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가 붙어있는 게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 뒤꿈치 쪽이 좀 아프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하는 아킬레스 건,
요 앞쪽이 주변이 아프다 그럼 발목 주변의 앞쪽이다 그러면 옆이나 그러면 인대의 손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건을 싸고 있는 게 건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팔씨름 선수들이 많이 다치죠. 여기 아픈 거 요걸 갖다 득혈의병이라 그래요. 요 손목 건초염증에 여기 부위가 아픈 득혈의병도 있고요. 뭐 방아쇠 손가락이 있는 것도 여기 건초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건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힘줄이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서 생기는 이 방아쇠 손가락 같은 경우도 건초염에 속하고 건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까 관절과 관절을 싸고 있는 게 인대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붙잡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목이 아프거나 등이 아프거나 허리 아플 때 후관절 중옥이라고 하는 파셋 조인트나 또는 D 조인트라고 하는 그 조인트를 잡고 있는 인대들이 있어요. 요게 손상을 좀 받아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척추 중앙 쪽으로. 이제 이런 경우도 인대 손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척추 등뼈의 앞쪽에 보면 전방 종인대, 후방 종인대가 있어요. 요 인대가 골화가 되면서 오는 병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대 질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손상되나요? 손상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또 여러분들이 좀 달라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통 인대가 손상받았을 때는 인대를 우리가 염좌 그래서 스프레인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보통 힘줄이 손상받을 때는 스트레인 그래가지고 좌상 그러니까 염좌와 좌상이 다른데 이 좌자는 똑같잖아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꺾여서 다칠 수도 있지만 약간 비틀리면서 아픈 경우 있죠. 발목이 이렇게 딱 대고 우리가 확 접지거나 이렇게 접지기도 있지만 비틀리면서 접지잖아요. 그래서 염자는 비틀리다는 뜻이고요. 좌자는 꺾이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대 같은 경우는 비틀리면서 꺾이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좌 스프레인이라고 하고요. 이 인대 같은 경우나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경우는 한쪽 면으로 힘을 쓰다가 이렇게 잡아 당기다가 다치기 때문에 비틀리는 것보다는 잡아 당기는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좌상 그래서 스트레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다치는 손상 정도가 달라서 우리가 이 스프레인지 스트레인지 염좌인지 좌상인지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대가 늘어났다고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진짜 네네.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대가 늘어나는 것은 만성화됐을 때 가끔 그런기도 해요. 처음에 보면 인대라는 조직은 아까 섬유질 조직, 뼈와 뼈를 바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동작이 확 하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찢어질 때 이게 3단계예요. 처음에는 실밥처럼 1단계로 트밥이 터졌다 그래서 파열되는 실밥 터지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2단계로 가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찢어져요. 그러니까 단열, 아까는 파열 이렇게 단열되기 시작하는데 찢어지면서 이렇게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 2단계 이거 툭 떨어지는 걸 3단계 완전 끊어져 버리는 걸. 그래서 터질 파 처음에는 실밥 터졌냐 아니면은 단열 끊어지기 시작하느냐 이게 잘라지기 시작했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3단계 과정에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용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은요 인대는 손상을 딱 받자마자 이게 확 긴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이라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있겠지만 살아있는 생체는 두 개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잘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탁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붙이려고 들죠. 인대는 이 근육 섬유가 없기 때문에 오그라든다는 개념보다 긴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이 다치면 벌러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냥 딱 긴장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힘줄 같은 경우는 근육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요게 탁 끊어지게 찢어지잖아요. 그것도 1, 2, 3단계로 똑같이 아까처럼 찢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요 상태에서 확 오그라드는 왜 근육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휙 우리가 오그라드는 개념이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근막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햄스트링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다치죠. 이 근육이 손상되면 이 근막이 찢어지게 되면 근육 덩어리가 확 오그라들면서 이제 전혀 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대나 힘줄이나 손상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정 내지는 수축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상으로는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요가를 한다거나 이제 스트레칭을 좀 과다하게 하면 뭐 다리 가랭이를 찢거나 뭐 이렇게 가동성을 주려고 할 때 자 보세요. 인대를 미세하게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손상이 아물려고 하면 오그라들면서 아물거든요. 이렇게 수축하면서 수축하기 전에 과도하게 수축하기 전에 미리 또 한번 손상시키면서 이 인대 조직 자체가 약간 늘어나는 좀 신장 쪽으로 되면서 굳어가는 것이지 실제 일순간의 손상은 오그라들거나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대가 초기에 딱 다치자마자 인대가 늘어났어요는
사실 틀린 말이고요.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 점점 가동 범위를, 가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대를 점점 약간 이렇게 탄력성을 만들어내게 돼요. 또는 만성화되면 한 번 다친 거를 갖다가 또 아물만 하면 또 다치고, 아물만 하면 또 다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사실 인대 자체가 약해지면서 관절을 꽉 붙잡아 주지 못해서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손상은 늘어나지 않고 긴장 내지 수축을 합니다. 인대의 역할은 관절과 관절을 딱 붙잡아 준다 했잖아요. 가까운데. 그래서 관절을 이렇게 조금 고정해주고, 이렇게 관절을 딱 안정성을 준다,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그 안정성을 주는데 조금 더 조안이 있고요. 힘줄 같은 경우는 관절과 관절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이게 굽혀주거나 이런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운동성, 모빌리티를 좀 더 주는 것을 인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치료는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인대나 힘줄은 아까 치료법이 거의 같다고 그랬잖아요. 섬유질 조직이어서. 그래서 요 치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대나 힘줄은 초기에 급성기로 다치게 되면 막 붓고 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는 라이스 또는 프라이스 방법으로 심장보다 높이 하고 얼음찜질을 해주고 좀 압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싱, 차게 해주는 과정을 해주게 되면 훨씬 초기에는 좋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 치료를 할 때도 초기에는 그쪽으로 기가 잘 돌게 침을 주로 놓게 되고요. 아까 같은 아이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염증을 좀 가르쳐주는 약침도 놓기도 하는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만성화돼 가지고 붓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아프기만 해.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유착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인대나 힘줄 같은 경우는 유착 현상, 즉 섬유화가 되면서 늘어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동성이 떨어져요. 움직임의 가동성이 떨어질 때는 한의학적으로는 도침요법을 써서 관절의 가동성을 좀 더 만들어주게 되고요. 또 이게 또 지나다 보면 약해져 가지고 자꾸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해져 버린 경우. 이럴 때는 그쪽을 강화시켜주는,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매선요법 같은 걸 써서 그 강화를 시켜주면 움직일 때 힘을 쓰는 데는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힘이 떨어질 경우에는 매선을 써주고, 관절의 가동성이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경우는 도침을 써서 풀어준, 이런 단계로 이제 치료를 하고, 한약요법도 같이 쓰게 되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오면 그 상처난 부위에 가동성을 좀 만들어주고 혈류 공급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테이핑 요법을 또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쳤을 때 냉찜질을 해야 되나 온찜질을 해야 되나? 이거 고민되고 환자분들이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교과서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염좌나 좌상, 인대나 힘줄이 다쳤을 때 보통 얼마 기간?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은 얼음찜질하고 그 이후에는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임상에서 느낌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손상 정도가 아까 그레이드 1, 2, 3가 있어요. 인대나 힘줄이나. 그레이드 1은 아까 이렇게 실밥 터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밥 터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손상이 크지 않아요. 그레이드 2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 실밥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을 하면, 끊어질 단자 단열,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10분의 1이 끊어졌냐, 5분의 1이 끊어졌냐, 2분의 1이 끊어졌냐, 뭐 80%가 끊어졌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냥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규정 짓는 거는 이제 교과서적이고, 실제 임상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붓고 열나고 아프다, 그 단계는 계속해서 얼음찜질 해주라고 합니다. 손상 정도가 크면 클수록 2, 30분 하더라도 자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하루에 10번, 20번 계속 해주셔도 돼요. 근데 너무 차갑다고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시원하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켜줘서 통증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빨리 조직이 많이 터져버리면 출혈량을 갖다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치자마자 빨리 해줘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오시는 환자 중에 발목이 삐었는데 잘 안 움직이니까 뜨거운 곳에 찜질하고 그거 좋아서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더 띵띵 붓는 이유는 혈관이 터져 있는데 혈류순환을 더 촉진해가지고 뜨거운 물 해가지고 더 많이 스웰링이라고 해서 붓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초기에는 어찌됐든 붓고 열나고 아플 때는 무조건 얼음찜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성화돼서 붓고 열난 건 없어, 근데 좀 아프기만 해, 또는 시큰거려, 이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온찜질을 해줘서 빨리 혈액순환을 잘 돌려서 그 상처난 부위로 새로운 피들이 자꾸 흘러들어가게 해서 조직이 빨리 안 물도록, 즉 재생물질들이 잘 가서 잘 안 물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다친 부위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고 아까 손상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우리가 햄스트링이 다치거나 허리가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로 근육 손상일 경우에는 한 3, 4주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잘
뭐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인대나 힘줄처럼 섬유질 조직은 그 하얗잖아요. 이 모세혈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잘 안 가고 재생 물질이 없다 보니까 혈액 공급이 늦다 보니까 조금 더 더디 나요. 그래서 보통 인대나 힘줄 손상 같은 경우에는 4주, 3, 4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주 곱하기 3, 3배 정도 더 걸리거든요. 이게 보통 12주 이상, 뭐 때로는 6개월 또는 1년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인대나 힘줄 손상은 되도록 안 당하려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방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근육 손상이든지 인대나 힘줄 손상, 특히나 인대 힘줄 손상은 운동 전에 반드시 워밍업을 해줘야 돼요. 그쪽에는 혈액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되지도 않기 때문에 미리 움직여서 가동성을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해줘야 손상을 안 받는데, 저처럼 엊그저께 얼마 전에 어깨가 더 다친 것처럼 이런 관절 부위에 있는 부위들은 제가 이제 저도 뭐 워밍업을 충분히 안 해주고 해가지고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 다치려면 반드시 인대나 힘줄은 워밍업을 충분히 해주고 그쪽에 보온을 해줘서 따뜻하게 해주셔야지 부상으로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